스위스 의사가 한국에서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온 의사 에바 밀러입니다.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정말 빠르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많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고 좋은 나라인 것 같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스위스 공항은 물론 깔끔하고 효율적이지만 여기는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는데 앞에 외국인 사람이 짐을 떨어뜨렸어요. 스위스라면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거나 직원이 도와주는 정도인데 여기서는 뒤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짐도 들어주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는 본인 가방에서 물티슈까지 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스위스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는데 기사님이 계속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온다고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 스위스. 알프스 산맥.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우리나라도 산이 많아요. 나중에 설악산 꼭 가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의 이런저런 명소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심지어 본인 명함까지 주시더라고요. 혹시 여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하시면서요. 스위스에서는 택시기사와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목적지만 말하고 조용히 가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기사님이 우리나라 음식 매워요.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김치 어려울 수도 있어요 라고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분이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배려해서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명동이에요. 쇼핑하기 좋아요. 이지도 가져가세요. 지하철 타는 법도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첫날 저녁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휴대폰이 꺼졌거든요. 지도를 보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호텔 이름을 말하니까 거기 따라오세요. 라고 하시면서 직접 호텔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가려던 방향과 반대 방향인데도 말이에요. 한국 처음이세요? 우리나라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정말 사람들이 친절해요 라고 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외국인들도 우리 식구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스위스 사람들도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도와주지만 이렇게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겨우 반나절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스위스도 물론 좋은 나라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한 정서는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하던데 정말 외국인인 저까지도 그 우리 안에 포함시켜주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목격한 기적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3일째,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앞쪽에서 큰 소음이 들려서 가보니까 트럭이 화물을 쏟은 거더라고요. 상자들이 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었어요. 트럭 기사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스위스였다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몇 명 정도가 도와주는 정도였을 텐데 여기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차에서 내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정장 입은 회사원, 운동복 차림의 아주머니, 학생들, 심지어 나이 드신 할아버지까지 모두 나서서 상자를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다른 차들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신속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어요. 힘센 사람들은 무거운 상자를, 나이 드신 분들은 가벼운 것들을 담당하시고 한 분은 교통 정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란 건 그 과정에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라고 트럭 기사님을 걱정해 주시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스위스에서도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15분도 안 되어서 모든 상자가 정리됐어요. 그리고는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와주신 분들이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나누시면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시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산하시는 거예요. 트럭 기사님은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계속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광경을 의사로서 30년간 일하면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할아버지가 외국인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 스위스. 정말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라고 하시길래 오늘 본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같이 도와주는 거지. 우리는 하나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6.25 전쟁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어요. 힘들 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냈거든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나서는 건 처음 봤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식당 사장님도 대화에 끼어드시면서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놀라는 게 그거래요라고 하시면서 반찬을 더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많이 드세요. 우리나라 음식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정말 친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스위스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오늘 본 일을 자세히 적어서 보냈거든요. 다음날 답장을 받았는데 모두들 놀라워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식당에서 느낀 가족 같은 따뜻함.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이제 슬슬 혼자 돌아다니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날은 인사동 근처의 작은 한정식 집에 들어갔어요. 스위스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기서는 뭔가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어머, 혼자 오셨어요? 외국인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혼자 먹기 좋은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아늑한 구석자리로 데려가 주셨어요. 메뉴를 보는데 한글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직접 앉아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에요. 처음 드시는 분들도 좋아해요라고 하시면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음식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물 더 필요하세요? 김치 매우면 말씀하세요라고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푸짐했어요. 주문한 것보다 훨씬 많은 반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서비스예요. 우리나라 음식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주문한 것만 나오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마치 집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밥을 드시던 할머니가 외국인이구나.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머, 그런 먼 곳에서 우리나라 음식 맛있니? 라고 하시면서 정말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있어요라고 대답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음식이 건강에 좋아. 김치도 많이 먹어야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이 드시던 김치를 제 접시에 덜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너 많이 먹어라고 하시면서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가 혼자 여행하기 외롭지 않니? 라고 걱정해 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산할 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장님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라 조금 깎아드릴게요라고 하시면서 원래 가격보다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다른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과일까지 싸주시더라고요. 식당을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따라 나오셔서 조심히 다녀. 한국 어때? 좋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라고 했더니 그럼 됐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식당에 갔는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고깃집이었는데 사장님이 혼자 오셨네요. 고기 구워드릴게요라고 하시면서 직접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라고 하시면서 쌈 싸는 법까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옆 테이블 손님들도 외국분이시네요. 한국 음식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본인들이 주문한 음식까지 나눠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하시면서요. 의사로서 30년간 일하면서 환자들을 대할 때도 이런 따뜻함을 느끼려고 노력했는데 여기서는 일상에서 이런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스위스 사람들도 물론 친절하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난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호텔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은데 여기서는 어디를 가든 누군가와 대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대화가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네 번째 응원 문화에서 본 놀라운 단결력. 한국에 온 지 10일째. 마침 한국 야구팀이 일본과 경기하는 날이었어요. 호텔 직원분이 오늘 야구 경기 있어요. 한일전이라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 추천해 주셔서 근처 치킨집에서 경기를 보기로 했어요. 치킨집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온 가게가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한국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외국분이시네요. 오늘 한일전이에요. 같이 응원해요. 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게 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메웠어요. 스위스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조용히 보는 편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으신 아저씨가 한국 처음이세요? 우리 야구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야구 규칙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해요. 특히 일본전에서는 절대 안 져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점수를 낼 때마다 가게 전체가 폭발하듯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이파이브하고 껴안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까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박수치고 있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9회 말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1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타자가 나왔는데 가게 안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할 수 있다, 이겨보자 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응원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가족의 일처럼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원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한국이 역전승을 거두었을 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가게 안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뛰면서 환호하고 우리가 이겼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는 할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외국인인데도 우리와 함께 응원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니까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정말 감동적이에요 라고 답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오늘 한일전 이긴 기념으로 치킨 하나 더 서비스 라고 하시면서 정말 치킨을 더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응원 문화 어때요? 다른 나라와 다르죠? 라고 자랑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스위스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개인적으로 조용히 즐기는 편인데 여기서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응원이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쉽게 흩어지지 않더라고요. 서로 오늘 정말 좋았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치 큰 가족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도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환호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차들도 경적을 울리면서 기뻐하고 편의점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온 도시가 하나의 축제장이 된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응원 문화에 대해 찾아봤어요.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 올림픽 때의 응원 문화 등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런 열정적이고 하나된 응원 문화는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단합력은 스포츠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명동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는데요. 한 아저씨께 길을 물어봤더니 그냥 설명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길 정도만 알려주고 끝인데 한국 분들은 정말 끝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도 봤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회식 문화에서 본 끈끈한 유대감. 제가 한국 병원에서 단기 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회식이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스위스에서는 일 끝나면 그냥 각자 집에 가는데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왜 일 끝나고도 함께 있어야 하지?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평소에 딱딱했던 부장님도 술 한잔 하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후배들 걱정도 해주시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산을 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시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낸다. 안 됩니다. 제가 내야죠. 하면서 카드를 빼앗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각자 먹은 만큼 나누는 게 당연한데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분이 후배들 챙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한국의 힘.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놀란 게 IMF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개인의 소중한 금을 기부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스위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도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래서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된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본 성숙한 시민의식도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게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였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여름 무더위에도 말이에요. 스위스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내 자유를 침해한다면서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협조했더라고요. 의사인 제가 봐도 정말 모범적인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단합 정신.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을 잘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오랜 역사 속에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온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외침도 많이 받았고, 전쟁도 겪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특성도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도 뭉치기 쉬운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배우는 교육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정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의 이런 단합력이 너무 부러웠어요. 스위스는 개인주의 문화라서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한데 한국처럼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서 뭔가를 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K-팝, K-드라마, K-푸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도 결국 한국인들의 이런 단합된 힘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개별적으로는 작은 나라지만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니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마치며 짧은 한국 체류였지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특히 50대, 60대 어르신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후배들을 챙기는 모습들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르신들이 만들어주신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 정말 자부심 가지세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단합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한국이 더욱 빛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올 때는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의 멋진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취리히에서 온 의사 에바 밀러 박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저도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입장입니다. 다음에는 맛집 탐방을 가보고 싶다는데 어디고 가는 게 좋을까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한 군데 뽑아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